근데 이 한글 맞춤법 부분이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형태소나 의문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따라가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오늘 이눈이가 듣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 다른 친구들도 물론 어려울 수 있는데 앞에가 토대가 안 되면 조금 더 힘들긴 합니다. 네, 밑줄 좀 칠게요. 한글 맞춤법이라는 거 자체는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규칙이야. 맞춤법이니까 당연히 쓸 때 지켜야 되는 규칙이겠죠? 자, 이렇게 한글 맞춤법을 규정한 이유는 당연히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사람들마다 표기가 다 다르면 그걸 읽고 이해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맞춤법을 규정한 거고. 자, 2번 별표 치세요. 얘들아, 이건 진짜 중요해.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칙인데 밑줄 쳐.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건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나와. 표, 음, 주, 의. 그 다음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건 다른 말로 표, 의, 주, 의라고 합니다. 자, 표현주의는 즉 소리를 중요시 여기는 거고 표의주의는 의, 즉 의미를 중요시 여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자, 밑에 한번 볼게. 표현주의는 한마디로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애겠어?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애들에 해당이 되겠지. 예를 들어 날개, 하늘, 던지다 이런 애들은 발음과 표기가 일치해요. 음음 변동 있어 없어? 없어요. 네, 없으면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돼요. 그런데 음음 변동을 겪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은 표의주의를 적용해야 합니다.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케이스. 자, 예를 들어 꼬치. 이거 무슨 현상이 일어나? 끝소리 아닙니다. 연음이죠. 연음. 연음. 자, 그 다음에 이 꽃나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치읓이 뭐가 돼?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겪고 그 다음 디귿과 니은이 만나서 미음, 비음화가 일어나죠. 지금은 이게 잘 안 되지? 자, 최종적으로 꽃나무는 음끝과 비음화를 겪어서 꽃나무라고 발음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얘들아, 만약에 쓸 때도 이렇게 발음 나는 대로 쓰면 우리가 이 말을 글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쉬울까?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발음으로 들을 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쓰여진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꽃나무에서 꽃나무라는 의미를 바로 추론할 수 있을까? 그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독서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표의주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발음과 표기가 일치한 애들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고요. 음음 변동 겪는 애들은 원래 형태 밝혀 적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혹시 못 적은 거 있으면 적으세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건 표음주의고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건 표의주의면서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표음주의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애들이 해당이 되고 표의주의는 음음 변동을 겪는 애들이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1 원칙이 역설적인 문장이야. 소리 나는 대로 쓰면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게 동시에 충족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지. 자, 이걸 왜 별표 치라고 했냐면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와. 자, 여기 잠깐 내려가 볼게. 자, 표현주의 장점 볼게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일단 쓰기에 편합니다. 네, 내가 들리는 대로 쓰는 거니까 얼마나 편해. 그런데 단점. 아까 말했지만 의미 파악이 어려워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모의고사에서 독서의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말로 나와. 혹은 독서의 능률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으로도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소리 나는 대로 쓴 문장을 보면 우리가 이미 의미가 빨리빨리 파악이 잘 안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럼 이번에 표의주의의 장점 볼게. 뒤집으면 돼. 표현주의의 단점이 표음주의의 장점입니다. 표의주의 장점.
의미 파악은 쉬워요. 읽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발음이랑 표기를 따로 익혀야 돼. 그 외국인들이 한글을 좀 어려워하잖아? 그 이유는 발음 따로 익히고 그거에 대한 표기도 따로 익히고 이런 게 좀 쉽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얘들아 이것도 시험에 나와. 선지로. 잘 알고 있어야 돼. 아시죠? 자, 그러면 옆에 오른쪽에 1번 문제 작은 거 있거든? 그거 한번 풀어봐. 1번 문제. 구름은 발음하면 뭐야? 그렇지. 그냥 구름이지. 얘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자 이거 기억나? 원래 리을 기억은 원칙이 뭐로 발음하는 거야? 기억. 그쵸. 기억이죠. 근데 얘는 왜 앞에 걸로 발음했지? 뒤에 기억.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예외적으로 리을로 발음한다 라고 지난번에 배웠죠? 그래서 발음할 땐 말꼬라고 발음을 해요. 그런데 쓸 때 원래 형태 밝게 적으니까 얘는 2번에 해당이 되겠지? 자, 나무는 발음이 그대로 나무네. 표음주의죠? 밥을. 자, 비읍이 뒤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연음이라고 하죠. 연음은 음운 변동에 해당 안 됩니다. 그쵸? 소리랑 표기가 일치하지 않네. 그럼 여기 들어가겠죠? 껐다.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 뒷말 첫 소리가 지금 뭐가 됐어? 된 소리가 됐죠. 그쵸? 표기랑 발음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 자기가 쓴 거 확인을 잘 해보세요. 네, 퀴즈 내볼까? 이거 무슨 현상 겪어? 음운 변동? 자음근 단순화도 있고 된소리 되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바블은 아까 너희가 연음이라고 얘기했고 걷다는 된소리 되기. 네, 지금 음운 변동이 머릿속에 안 잡혀 있으면 사실 이게 자동적으로 파악이 안 돼. 쉽지 않아. 근데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이거는 공부가 쌓이게 되면 나중에 알아서 적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온다고. 그때까지 일단 열심히 해야 돼. 알지? 자, 그러면 얘는 된소리 대기가 먼저 일어나게,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게. 자, 이거는 정말 안 중요하다. 아니야, 중요한데 1학년한테 안 중요해.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보통 연계교재에 나오는 내용인데 얘가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인지 된소리 대기가 먼저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너희가 말한 것처럼 자음군 단순화 먼저 해볼게. 그러면 리을이 남죠? 그쵸? 그런데 얘들아, 리을이 뒷말 첫 소리를 된소리로 만들 근거가 있어? 내가 알려준 그 된소리 5가지 기억나? 야한 거? 5가지 기억나요? 거기에 리을 뒤에 기억이 된소리로 나는 게 있어? 없어요. 그러면 얘는 자음군 단순화 먼저 일어나면 안 돼. 그러면 얘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가 된소리로 발음이 나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야 돼. 이런 애들은.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가 된소리로 바뀐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근데 이거 지금 이해 안 가도 상관없어. 이해가 가는 사람은 좋고요. 이해 안 된다. 그럼 상관없어. 안 적어도 돼.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되니까 그냥 참고로 말을 한 거고 걷다는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라서 된소리로 바뀐 거죠. 자, 그럼 내려가 볼게. 자, 이거 별표죠. 5항 별표. 5항 완전 왕별표.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 근데 많은 친구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야. 자, 지금 눈으로 한번 읽어볼래? 무슨 얘기 하는 건지?
받침법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문장이 잘 이해가 안 가. 콧구멍 금지. 그쵸? 문장이 잘 이해가 안 가죠. 무슨 말인지. 자, 이걸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 일단 여기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에 이 뚜렷한 까닭에 체크해봐. 된소리가 나는 뚜렷한 까닭이 뭘까 과연? 된소리 대기 맞아. 그 된소리 대기 첫 번째 환경이 뭐였어? 역도 선수가 국밥을 먹고잖아. 그게 뭔데? 비읍, 디귿, 비읍, 디귿. 맞아요. 받침에 그드브가 오고 뒷말 첫 소리가 그드브 스즈가 오면 뒷말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게 된소리 대기 첫 번째 규정이었잖아. 와, 여기서 이렇게 갈리네. 눈빛만 봐도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애들이 보인다. 자, 된소리 대기 첫 번째 규정이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야. 내가 여기 써놨지? 자, 잘 들어. 이거는 머리를 써야 돼. 뚜렷한 까닭이 있다는 건 앞말 받침이 그드브고 뒷말 첫 소리가 그드브 스즈가 올 때를 말하는 거야. 이럴 때는 된소리 안 밝혀 적어도 돼. 자, 예시 봐봐. 국수. 얘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지. 그치? 얘 발음하면 국수로 발음하니까 된소리 대기 된 거 보여? 맞아? 맞아요? 자, 이렇게 된소리 대기의 규정에 해당하는 애는 된소리 안 밝혀 적어도 돼. 왜냐면 우리의 구강 구조상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가 오잖아? 무조건 된소리로 발음할 수밖에 없어. 야, 그렇게 발음이 나는데 굳이 그걸 밝혀 적을 필요가 있어? 안 밝혀 적어도 된다는 뜻이야. 그럼 거꾸로 생각해.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가 아니면 껴안고 된소리를 밝혀 적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봐봐.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가 아니면 내가 된소리를 적어야 된다고 써놨지. 예를 들면 이거야. 얘들아, 내가 만약에 오빠가 아니라 오바라고 적으면 너희 어떻게 발음할 거야? 자, 여기 머리 많이 써야 된다. 이거 어떻게 읽을 거야? 그냥 오바라고 읽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너희가 이걸 된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된소리로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구강구조상 당연하게 된소리로 나는 환경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된소리를 밝혀 적어줘야지만 사람들이 된소리로 발음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지금 어렵지? 쉽게 이해하려면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이면 된소리 안 밝혀 적고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가 아니면 된소리 밝혀 적는다고 생각하면 돼. 자, 봐봐. 여기도 예시가 되게 많아. 지금 여기 봐봐. 예시. 한글맞춤법에서 지금 이 규정을 두 개로 나눠놨어요. 두 모음 사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치? 자, 얘네 보세요. 자, 지금 여기 된소리 있죠? 다 된소리 있는 거 보여요? 그쵸? 근데 얘네 앞말 받침이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야? 얘네 사례가? 아니죠? 얘 받침 일단 없고 얘는 앞말의 받침이 그드브가 아니야. 그러면 된소리 첫 번째 규정에 해당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소리로 발음하게 하고 싶으면 된소리 밝혀 적어야 돼. 이렇게. 근데 얘네 봐봐. 얘네 생각해봐. 얘네 다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지. 된소리 나는 환경이지. 그러면 굳이 된소리 밝혀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 된소리로 발음하죠. 얘 된소리로 발음하죠. 얘 된소리로 발음하죠. 근데 얘가 된소리로 발음이 나는 이유는 우리 구강구조상 어쩔 수 없이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굳이 얘네처럼 쌍시오 쌍지읒으로 안 밝혀 적어도 된다고. 이게 되게 어이없지만 시험에 많이 나와. 예를 들면 깍두기야 깍두기야? 아니다. 나는 깍두기라고 생각한다 하는 사람. 깍두기. 깍두기? 이렇게 적어? 아, 적을 때요? 네, 적을 때요. 적을 때 위에요. 적을 때 너희 위에 걸로 적잖아. 근데 얘 발음하면 어때? 깍두기. 그렇지. 얘 발음하면 깍두기로 발음하는데 왜 원래 형태 밝혀 적냐고. 얘가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즈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원래 형태 밝혀 적어야 된다고. 아셨죠? 자, 그러면 다시 봐봐. 정리 다시 해줄게. 자, 여기서 뚜렷한 까닭이 있다라는 건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즈를 말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된소리를 굳이 안 밝혀 적어줘도 된다. 왜? 우리 구강구조상 어쩔 수 없이 된소리로 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된소리로 나도 원래 형태 밝혀 적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된소리로 날 까닭이 없어. 그건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즈가 아니라는 거겠지? 그러면 된소리를 밝혀 적어줘야 돼요. 오빠처럼 이렇게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즈가 아닌 환경이면 된소리를 밝혀 적어줘야지만 사람들이 된소리로 발음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를 이 맞춤법 규정에서는 조금 복잡하게 써놓은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기역과 니은으로 나눠놨죠? 이런 거 전혀 필요가 없어요. 전혀 암기할 필요가 없다.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즈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돼. 그런데 자, 위에 다만 같은 글자거나 비슷한 글자가 연속으로 올 때는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즈여도 된소리를 밝혀 적어줘야 돼. 예를 들면 이거야. 자, 이거 봐봐. 똑똑하다. 얘 있잖아. 똑똑하다라고 적어도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즈니까 된소리로 나죠. 그러면 굳이 된소리 안 밝혀 적어도 되잖아. 근데 표준 맞춤법은 얘야. 얘가 맞는 표기야. 얘는 안 돼. 이유가 뭘까? 같은 말. 그렇죠. 얘네 두 개가 같은 음절이면 그드브 뒤에 그드브스즈여도 된소리를 밝혀 적어줘야 된다는 뜻이야. 이 머리가 이제 조금씩 마비가 오는 거 맞지? 근데 괜찮아. 이거는 보기로 다 줘요. 보기로 내신이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 다 줘. 근데 이렇게 깊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보기를 줘도 이해를 못하면 풀기가 어려워.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필기하세요. 여기 위에. 일단 필기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자기 머리로 한번 다시 생각해봐. 혹시 질문 있나요? 쫄 필요는 없어. 다 주니까. 그리고 한글 맞춤법이 별로 안 어려운 애들이 이유가 얘들아 공부할 땐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근데 문제 패턴이 계속 똑같아. 나오던 문제가 계속 나와. 그래서 이 부분은 기출 많이 풀어보면 장땡이에요. 이거 말고 질문 있어요. 뭔데요? 이중모음이 의문이 두 개예요. 이중모음 이거? 네. 지금은 하나로 지금 처리하는데 왜? 음운 개수는 하나로 처리해. 그래요? 근데 견해가 분분하긴 해. 얘를 이렇게 반모음이랑 단모음 어로 보면은 또 두 개로 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가 하나냐 두 개냐 이런 의견이 있긴 한데 지금 기출문제에서는 얘를 음운개수 셀 때 그냥 하나로 처리하거든? 음소 뭐 문제 세는 거 나왔어? 아니요.
첨가? 기어가 여가 된다 했잖아요. 근데 교체로 본다 했는데 맞아. 여가 한 글자 한 의문이면 의문이 하나 줄어든 거잖아요. 응. 근데 왜 끝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쪼개면 얘 쪼개면은 이렇게 가잖아? 얘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얘가 그냥 얘로 바뀐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그래서 의문 개수를 치면 얘 하나, 얘 두 개. 반복은 의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견해가 여러 개야. 반모음을 하나의 의문을 처리할 건지 말 건지가 의견이 다른데 여기에서는 그냥 하나의 의문처럼 처리를 한 거지, 개수. 네. 그래서 문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 까닭이 없는 이유는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가 아니니까 된소리로 밝혀 적어줘야지만 사람들이 된소리로 읽기 때문이야. 그래서 뭐 오빠 어깨 아끼다 잔뜩 살짝 담뿍 몽땅 전부 다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가 아니니까 된소리를 밝혀 적어줘야 되는 애들인 거야. 자, 근데 밑에 다만 그드브 뒤에 나는 된소리여도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는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이거는 결국에 똑똑하다, 쓱싹, 쌉쌀하다 얘네가 전부 다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 환경이지만 된소리를 밝혀 적은 이유는 얘가 비슷하거나 같은 음절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쌍디귿, 쌍시옷, 쌍시옷으로 적었다는 뜻이에요. 밑에 내가 이 말을 써놓은 이유는 사실은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도 사람들이 된소리로 발음은 하거든. 근데 이렇게 적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글자가 같거나 비슷해서. 그래서 이렇게 밝혀 적어줬다는 뜻이에요. 요거 적으세요. 자, 그러면 옆에 미니 문제가 있거든? 2번. 자, 풀 수 있는 것만 볼게. 얘들아, 동그라미 2번 봐봐. 해석한 된소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건데 얘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 아니죠?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면 된소리 밝혀 적어줘야 돼. 해석한이 우리가 잘못 쓰는 표현 중에 헬스카다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 이게 맞는 표현이야. 헬스. 자, 그리고 얘도 봐봐.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 환경이 아니죠? 그러면 된소리를 밝혀 적어줘야 돼. 몽땅. 그 다음에 깍두기.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 환경이니까 된소리 안 밝혀 적어줘도 돼. 그리고 짭짤한. 얘는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인데 왜 짭짤한이 맞아? 그렇죠. 비슷한 글자여서 인 거고. 그 다음에 거꾸로 얘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 아니니까 된소리 밝혀 적어줘야 돼. 그리고 듬뿍.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 아니니까 밝혀 적어주고. 납작.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니까 안 밝혀 적어줘도 되고. 덥석.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니까 안 밝혀 적어도 되고. 여기까지. 지금 뭐 다른 두음 법칙이랑 섞여 있어서 내가 골라서 풀었어. 자, 지금 체크해 주세요. 헬스, 몽땅, 깍두기, 짭짤한, 거꾸로, 듬뿍, 납작, 덥석. 아, 정우야, 눈을 크게 떠. 네, 눈을 크게 떠. 자, 이제 두음 법칙 갈게. 얘들아, 여기도 별표 쳐. 두음 법칙도 그 모의고사에 진짜 많이 나오는데 왜 별표 쳐야 되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좋아해. 그래서 잘 봐둬야 돼. 자, 일단 이 두자는 머리 두자죠. 어떤 단어의 머리에 오는 법칙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걸 굳이 풀어서 쓰면 단어 첫머리에 오는 음에 관한 규칙이다 라고 일단은 생각하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적어볼까? 제목 옆에 단어 첫머리에 오는 음에 대한 규칙이다. 자, 다 적은 사람은 눈으로 한번 봐볼래요? 두음 법칙? 되게 길어요. 심지어 오른쪽 페이지까지 넘어가. 그럼 이제 짜증이 나지. 아씨, 이걸 어떻게 배우냐? 이러는데 얘들아, 두음 법칙을 딱 세 줄로 정리할 수 있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거야. 어두 자리에 리을이 오고 뒤에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개 모음이 오면 돼. 자, 반모음 이개에 해당하는 이중모음 뭐 있어? Y개 이중모음 뭐 있어? 요, 요, 야, 야, 여, 여, 유, 유. 이거 다음 주에 서술형 시험 볼 건데 큰일 났다. 6개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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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6개죠. 그런 이중모음이 오면 자, 이 리을 어떻게 되냐면 탈락합니다. 자, 이거 대표적인 게 남학생들이 이거 모를 텐데 리정혁. 사랑해. 사랑의 불시착 남자 주인공 이름이 리정혁이잖아. 얘들아, 북한은 두음 법칙을 안 겪어. 남한만 겪어. 그래서 우리나라로 오면 얘가 이정혁이 되는 거거든. 지금 어두 자리에 리을이 오고 뒤에가 이모음이면 이 리을이 탈락했어. 이것도 초성에는 이응 응가 있다고 하면 안 돼. 없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용도 마찬가지야. 원래 용용자인데 어두 자리에 리을이 오고 뒤에 2계열의 이중모음이 와서 리을이 탈락한 거야. 근데 얘는 발음할 때도 탈락시키고 표기에도 이걸 반영해요. 두음 법칙 적용한 상태로 우리는 적잖아.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엔 어두에 니은이 오는 거 생각해볼게. 어두에 니은이 오고 똑같아. 이모음이나 Y계 이중모음이 오면 얘도 탈락해요. 대표적인 게 여자. 계집 여자잖아. 근데 우리 발음이랑 쓸 때 전부 다 여자라고 해. 그치? 이것도 두음 법칙이에요. 그다음 마지막 어두 자리에 리을이 와. 얘랑 똑같지?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나 반모음이가 아닌 모음이 왔다고 쳐볼게. 그럴 때는 리을이 탈락하는 게 아니라 니은으로 교체해요. 예시 봐봐. 이거 무슨 로자야? 아니, 노동? 노동할 때 이 로가 뭐야? 어. 일하다 이런 뜻이잖아. 아이, 정말. 일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얘가 어두 자리에 왔기 때문에 얘가 노동으로 바뀌어요. 얘도 이거 무슨 로자? 늙을 로자죠. 그쵸? 이게 어두 자리에 와서 노로 바뀌는 거야. 그럼 결국에 이걸 종합하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두에 리을이 오면 발음을 해 못해? 결국 못하는 거예요. 아, 물론 힘줘서 발음하면 발음할 수도 있지. 로인 이렇게 할 수는 있지. 근데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한국인은 어두 자리에 리을이 오면 탈락시키거나 니은으로 바꿔서 발음을 해. 이거 전부 다 두음 법칙이야.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이 두음 법칙이 탈락만 있는 게 아니라 교체도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게 하거나 예시를 줘요. 예시를 주고 이게 두음 법칙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물어봐. 그래서 아까 그 책에 나와 있는 건 되게 길었잖아요. 두음 법칙이. 그치?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세 줄만 이해하면 끝이야. 그럼 내가 이번엔 퀴즈 내볼게.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나온 적 있냐면 두음 법칙은 표음주의일까 표의주의일까? 자, 표음주의다. 손. 3명? 4명? 아니, 눈치 본다 또. 표의주의다. 3명? 분분하죠? 의견이 분분하다는 건 어렵다는 거고 당연히 시험에 많이 내겠다는 거야. 자, 너는 왜 표음주의라고 생각해? 노동이라 쓰니까. 노동이라 쓰니까요. 왜 표의주의라고 생각해? 이정형으로 그냥 쓸 때는 이정형 그냥. 너 리정혁이라고 써? 이씨 누구냐? 얘 리진. 리진성이라고 써 얘? 자, 이게 정답이 뭐냐면 표음주의예요. 왜냐면 잘 생각해야 돼.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면 그게 표음주의거든.
두음 법칙은 발음할 때도 이런 애들을 탈락하거나 교체시키지만 쓸 때도 이렇게 써요. 쓸 때 내 발음을 반영했다? 그러면 표음주의야. 원래 형태는 리정역, 룡여자인데 원래 형태 안 밝혀졌고 두음 법칙 적은 걸로 표기를 하잖아. 그러면 표음주의라고. 근데 이게 지금은 이해가 가잖아.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진짜 많은 애들이 헷갈려해요. 다시 원래 형태를 밝혀 적을 거였으면 얘들아 리정역, 룡여자라고 적었었어야 돼. 근데 한국인들 중에 누가 이렇게 적냐고요. 안 적잖아요. 두음 법칙을 적용한 걸로 표기를 하지. 그렇다는 건 원래 형태랑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일치한다는 거지. 그러면 표음주의인 거야. 원래 형태 안 밝혀 적으면 표음주의라고. 원래 형태 밝혀 적는 건 뭐야? 표. 원래 형태 밝혀 적는 건 뭘까? 표의주의죠. 표의주의가 뭐라고? 그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건 뭐라고? 그럼 얘는 표음이야, 표의야? 표음이라고.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것도 나온 적 있어. 눈을 떠. 아, 그래요? 조금만 크게 떠. 잠가. 잠가는 표의주의이다. 잠가는 표의주의이다. 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잠가는 잘 고민해봐. 이거 실제 시험에 나온 거야. 잠가는 표의주의이다. 손. 맞다 손. 아 자신있게 들어. 틀리다 손. 헉! 왜? 그 그걸 잠글 표기했어요. 아가 결합한 거 아니야? 정답. 얘들아 우리 지난번에 이거 무슨 현상으로 배웠어? 의탈락으로 배웠지. 자 원래 형태 밝혀 적으려면 잠그아라고 적어야 돼. 그런데 지금 탈락한 형태로 적죠. 그럼 표음주의야. 그러니까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해. 원래 형태를 그대로 적으면 표의주의. 원래 형태가 좀 바뀌었다? 표음주의야. 알았지? 그래서 두음 법칙도 표음주의, 의탈락도 표음주의야. 그러면 이거 발음하면 뭐야? 이거지. 이거 무슨 탈락? 히읗 탈락이죠. 그러면 얘는 표음이야, 얘는 표의야. 표의인 거예요. 탈락한 거 반영 안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근데 이 두음 법칙 할 때 애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라디오는 그런데 왜 라디오예요? 이거에 따르면 뭐라고 해야 돼? 라디오라고 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지금 얘가 답을 말했어. 두음 법칙은 한자어에서만 적용이 돼요. 라디오는 뭔데? 외래어잖아. 외래어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 두음 법칙 옆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안 보이는 거 있으면 말해. 쌤, Y의 왼쪽에 점은 뭐예요? 아, 그거. 쉼표. 이모음이거나 Y계 이중모음이거나.
잠깐 쉴게.